아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기 트윈스 이병기입니다. 제 손 보이세요? 어제 창고 정리하다가 막 페인트 묻고 막 이랬는데, 재미있는 건 창고 정리하다가 재고가 다 없어져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모든 서점에서 다 지금 절판됐거든요. 근데 건축 형태를 말하다 책을 60권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책 60권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다가 학생들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도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한 3년, 4년째 되어가서 이 책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책이고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얼른 사시라고요. 왜냐면 60권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해보는 동영상 라이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짠! 이 책은 건축 형태를 말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손이 더러워서 자꾸 신경 쓰이네요. 건축 형태라는 말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스페인어 제목에는 sobre el concepto de arbitrariedad en arquitectura,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자의성의 개념에 관하여 라고 하는 라파엘 모네오 바이에스라고 하는 스페인 건축계의 최고지성, 뭐 스페인뿐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거의 최고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건축 실무로는 프리츠커상을 받았고, 건축 이론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것은 스페인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건축 이론과의 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건축대학에서 건축 이론과 수장을 한 8년인가 10년 정도 했고, 마드리드에서도 한 8년, 10년 했다가 그 이후로 하버드 대학교의 GSD에 가서 학장을 하셨죠. 여튼 여러 번 자랑한 바 있는데, sobre el concepto de arbitrariedad en arquitectura는 오늘날까지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검색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검색해봤는데 아직도 스페인어로도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에서 봤었던 책으로도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스페인에서 건축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라파엘 모네오 그러면은 이 책을 바이블처럼, 선생님이 라파엘 모네오 글을 하나 읽을 거면 이거를 읽어라 하고 하는 책이 이 책이었는데, 책이 아니고요. 여기 있죠. 이걸 어제 창고 정리하다 찾아냈어요. 이게 어디냐면 산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 여기 있네. 레알 아카데미아 데 베이아스 아르테 데 산페르난도 파인 아트 왕립 아카데미에 라파엘 모네오가 거기 입회하면서 했었던 스피치의 내용입니다. 여기 있죠. Excelentísimo señor Don José Rafael Moneo Valles. 라파엘 모네오 바이에스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레알 아카데미아 데 산 페르난도라는 모임은 정원이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전에
셀가스 까노라소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건축가가 사망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라파엘 모네오가 건축 쪽 사람으로 이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입회하면서 했었던 스피치의 내용입니다. 날짜가 나와 있지만 2005년도 1월 16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여튼 하려던 얘기는 이게 제가 스페인에서 있을 때 봤었던 그 원고거든요. 복사되어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으로 발매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날 라파엘 모네오가 읽었었던 스피치 내용을 타이핑해서 만든 것입니다. 보시면 도판이 없죠. 도판 뭐 여기 조그맣게 우표만한 크기로 되어 있는 도판들 있고 나머지는 그 스피치에서 했었던 내용들이라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도판을 구해서 싣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라파엘 모네오와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합쳐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형태를 말하다 sobre el concepto de arbitrariedad en arquitectura라고 하는 이 라파엘 모네오의 건축관을 핵심적으로 건축 역사관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이 글은 현재까지 한국어로만 출판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으세요? 스페인어로도 없어요. 스페인어로도 영어로도 물론 없고 스페인어로도 없습니다. 영어로 이 책을 읽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트거든요. 자 보세요. Sobre el concepto de arbitrariedad en arquitectura. 이게 2005년도에 라파엘 모네오가 쓴 글이고 예전에 엘 크로키 잡지에 소개된 것은 Sobre el concepto de tipo en arquitectura. 건축에 있어서 유형의 개념에 관하여. 이게 가우디가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건축 이 논문의 제목 형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네오 작년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저랑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2012년에도 그렇고 뭐를 쓰고 있었냐면 Sobre el concepto de necesidad en arquitectura.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의 개념에 관하여 라고 하는 글을 지금 쓰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5년 전에도 쓰시고 계신다고 하셔서 자기는 이제 젊은 날에 썼었던 건축에 있어서의 유형의 개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좋은 글과 건축에 있어서 자의성의 개념에 관하여 라고 한 2005년도에 쓴 글과 지금 2010년도에 쓴 건축에 있어서 필연성의 개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세 개를 묶어서 트릴로지로 이 책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요. 제가 2012년에 모네오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책을 그 글을 금방 끝내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건축에 있어서 필연성에 관하여라는 그 책을요. 그래서 제가 따로 허락을 받아서 이 자의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한 아티클을 우리나라 말로 채워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반절, 지금 여기 중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아티클의 내용이고 여기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부분은 모네오 씨를 제가 만나서 제가 내용을 물어보고 답하고 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네요. 이 사진이 바로 2005년도에 산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에서 발표하는 라파엘 모네오 바이에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 한 1100부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1200부 뽑았으니까 절판 됐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소진됐다고 생각했는데 제 창고에서 60부를 찾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이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을 만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우디에 대한 내용도 많이 쓰셨고
건축 역사 전반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은. 여기 이 부분 재미있어요. 제가 물어본 거죠. 왜 유독 건축가들은 그들의 작업이 포지티브, 그러니까 명확한 과학, 포지티브 과학이죠. 실증 과학이 되기 원했던 걸까요? 여기서 제가 무슨 질문지를 미리 안 드리고 그냥 현장에서 이루어진 질문인데, 이분이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 나오는 대답, 이게 그냥 라이브로 나온 대답인데 마치 건축 역사 교과서를 읽는 듯한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왜 유독 건축가들은 그들의 작업이 그렇게 명확한 과학, 설명이 되는 과학이길 되길 원했던 걸까요? 물어봤더니 모네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세기의 과학적 발견들에 힘입어서 19세기에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움직임을 이끌어낸 실증 과학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불러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실증 과학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관찰과 실험 이외의 다른 권위에는 기초하지 않으려 하였기에 아직 자신의 사상체계, 이데올로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의 철학이라기보다는 신으로부터 받은 영감이라고 한다면 실증 과학에서는 나뚜랄레사, 그러니까 자연이 바로 그 절대자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자연은 성경이 묘사했던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자신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아닌 설명서와 책을 통해 구조 계산과 재료의 강도 등에 관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물리학과 수학의 도움을 받은 건축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축은 어떤 표현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그들이 거룩한 오더의 건축을 벗어나 오더들 역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창안물, 사람들이 창안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건축 역사는 자연과학의 역사를 우러러보게 되었고 실증과학의 역사를 닮아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19세기 후반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유럽 곳곳에서 일어난 고전 부흥운동으로 일어나 짤짤짤짤짤짤 신그리스 양식, 신고딕 양식, 독일에선 레오폰 클레즈의 신고전주의 양식, 스페인에선 신무대하라는 해석, 블라블라블라 줄줄줄줄줄 나가는데 저는 건축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여튼 18세기에 있었던 이런 흐름 중에서 모네오는 가우디의 건축도 파악하고 이 책에서 나오는 피터 아이젠만의 건축이나 프랭크 게리의 건축, 그리고 현대 예술 역시 이런 하나의 존 헤이덕의 건축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흐름은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듯이 건축에 있어서 자의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도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게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고전 건축에도 있었고 근대 건축에서는 그것을 지우려 하였지만 끊임없이 삐져나오는 송곳처럼 그 주머니를 삐져나오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이 첫 장만 한번 소개하고 차례만 소개하고 이 프레젠테이션 이 책의 소개를 마칠까 하는데요. 뭐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고전으로 다시 돌아갔죠. 고전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여기 보세요. 코린트식 주도의 창안. 한 코린트식 주도가 이건 제가 여러 번 읽어봤던 거라 처음부터 다 읽기는 그렇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샴브레이가라는 사람이 그린 코린트식 오더의 창안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옆에도 나오듯이 이 옆에 있는 건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의 한 내용으로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건축 10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뭐냐면 조각술이 하도 뛰어나서 아테네에서는 카타테크노스라고 불리던 칼리마쿠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코린티아 지방으로 가다가 어떤 소녀의 묘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소녀의 묘비는 뭐였냐면 젊은 나이에 죽은 소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소녀의 여종이 바구니에다가 소녀가 좋아하던 찻잔과 와인잔 같은 것을 넣어둔 것이죠. 와인잔 같은 것을 넣어두고 그 잔이 깨지거나 상할까봐 그 위를 돌판으로 덮었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니까
그 아칸사스 나무 둥치에서 아칸사스가 자라나면서 바구니를 따라서 이렇게 타고 도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구니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기하학적인 형태이지만 이 아칸사스 나무라는 것은 완전한 자연의 형태입니다. 이 코린티안 주두, 서양 역사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코린티안 주두라고 하는 이 오더는 이 기둥 장식 체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형태, 아주 인류 서양 원형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준 이 형태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자연의 형태, 그리고 필연적인 형태가 기하학적인 형태라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이 자라난 자연의 이 아칸사스의 줄기라고 하는 완전히 자의적인 어떤 형태가 서로 얽혀서 만들어진 형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네오 씨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왔다고 생각한 이 코린티안 오더 자체도 자의적인, 그리고 여기선 자의적이라고 하다기보다는 우발적인 조합, 여기 써있죠. 이런 규준에 이르기까지 되는 이 형태들이 결국은 형태들의 우발적인 조합으로 만들어진 형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 이후로도 어떤 주두를 만들고 있는 형태는 기하학적인 것과, 그러니까 필연적인 형태들과 필연적이지 않은 형태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사의 지역에 있는 이 신전의 내부 코린티안 이 기둥의 주두는 발견된 최초의 코린티안 주두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두가 있었던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여기에 왜 그런 주두가 필요했는지, 이제 모네오 씨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안 주두는 이후로 여러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여러 건축물들에서 가장 사랑받는 형태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가 와서 고전이라는 것이 왜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클로드 베로의 해석. 클로드 베로가 아르비트라리에닷이라고 하는 자의성의 개념에 관해서 상당한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클로드 베로의 이 아르비트라리에다, 자의성이라는 것과 모네오 씨가 말하는 자의성의 개념은 약간은 다릅니다. 네. 그 뒤에 신고전주의 시대에 건축이 자의성이라는 것을 없애고 소거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가, 예를 들면 뉴랑 같은 사람들이 했었던 것이 건축에 있어서의 자의성을 완벽히 소거한 상태. 보세요. 이 백과사전처럼 빔빰뿜, 우리 스페인에서 빔빰뿜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식을 정해주면 이게 마치 필연적인 형태들, 그래서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 같은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듀랑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시작했고, 그런 건축이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건축계를 쭉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인 형태라는 것이 자의적인 형태를 완전히 누르는 그런 시대가 왔다가, 그 시대를 벗어나면서 이제 가우디 같은 건축이, 가우디에 대해서도 제법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네오 씨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리고 저도 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가우디의 이런 형태는 완벽한 의미의 자의적인 형태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해석된, 기하학적으로 해석된 형태라는 걸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0세기 초의 두 거장은 누구 말하겠어요? 르꼬르비제랑 미스 반데로에 아니겠어요? 이 두 명의 여기 지금 라이브 하는데 안승환 씨가 우발적인 형태라고 하기엔 구체적이고 자의적인 디자인 된 것 아니었나요? 이렇게 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의성이라는 것을 이
이 글에서 모네오 씨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조합, 그리고 어떤, 지금은 제가 이 책을 번역한 지 한 4년이 돼서 오늘 갑자기 꺼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3, 4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우발성도 있고, 물론 여기 끝에 아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발적인 조합 하고 모네오 씨가 여기 가로 열고 뭐라고 했냐면, 비록 그 안에 가치 있는 상징적 창조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이 안에 어떤 상징성이 있고, 이것이 설화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조작된 설화일지도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칼리마쿠스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눈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신기하다고 모네오 씨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한번 읽어보셔요. 책을 읽어보고도 이후에 저한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본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20세기 초 건축의 두 거장은 르꼬르비제와 미스 반 데르웨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의적인 것과 상반된 형식적 일관성을 그 작업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꼬르비제는 자의적인 것, 일반적으로 아카데믹한 것 동일시되는 어떤 개념을 가장 피하려 했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비제네의 5원칙은 분명히 자의적인 아카데미즘에 대한 표명이고, 이것 이후에 건축의 5원칙도 건축물의 표현 가운데 여튼 하려던 이야기는 건축의 5원칙이 여기 설명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 기술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의적인 형태를 피하려 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 반 데르웨의 건축과 미스 반 데르웨의 50-50 하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 뒤에 시대가 나옵니다. 실은 이 책에서 두 거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자의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긴 내용은 뭐냐면, 지금 20분 넘었어요? 자의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긴 내용은 뭐냐면, 꼬르비제나 미스 반 데르웨처럼 자의성을 피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리 피해보려고 해도 20세기 말 건축의 경향에 가면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송곳,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처럼 자의성이라는 게 삐죽삐죽 삐져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헤이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헤이덕의 건축 작품 중에, 건축 개념 중에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들도 실은 어떤 이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예술 작품으로부터 개념을 끌어와서 만들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것도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였어요. 스털링. 79년도에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고전에 있었던 그 형태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것, 이 위에 보이셔요? 이 반원형 테아트로 어떤 성체, 그리고 성당, 아고라, 이런 고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모아서 건축물로 만들어놨는데, 전 이 모형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원래 실은 높이가 다 다르고 전혀 다른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건축 형태들인데, 그것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같은 높이로 싹 잘라놓으니까 어떤 의미에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프랭크 게리의 건축을 설명하면서 프랭크 게리가 팝 아트, 클라이스 올덴버그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래서 이런 게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실은 치아떼이 건물의 입구인데, 그 입구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모를 쌍안경이라는 형태를 그 입구에 사용했거든요.
그 이후에 무슨 물고기 형태든지 뭐 이런 형태들이, 그런 자의적인 형태들이 건축에 어떻게 다시 들여오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피터 아이젠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칼 같은 그런 건축을 했다고 생각하는 피터 아이젠만에 이르러서도 체크포인트 찰리에 있는 공공주택, 이 주택 얘기도 아주 재미있고, 이거 아주 재미있는 얘기 아니에요? 피터 아이젠만의 산티아고 문화센터. 피터 아이젠만의 산티아고 문화센터를 이야기하면서 이 산티아고 원래 도시가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도시 맥락과, 이것도 재미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어요. 이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피터 아이젠의 산티아고 문화센터의 내용은 아주 자의성의 극단에 이르고 있는. 왜냐하면 이 형태를 만들면서 피터 아이젠만은 이곳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산티아고의 지형이 아니라 지도를 여기 와서 위에서 프로젝션한 상태에서 그것을 끊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사실 이 땅, 이 완전하게 말하는 그걸 말하고, 이 장소와는 어찌 보면 의미가 있고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를, 여기는 구도심이 아니거든요. 구도심에 있는 도시의 형태를 와서 여기 프로젝션하고, 그것을 이 지형과 자기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과 넷의 레이어가 서로 겹쳐져서 만들어내는 아주 자의적인, 지금 라파엘 모네오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자의성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판이 없는 상태였어요. 도판이 없는 상태였고, 실은 모네오 씨도 도판이 없는 상태였으니 그것을 눈으로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네오 씨의 건축 개념에 맞는 사진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독일에 이게 어디야? 이 동네 알도로시의 슈첸스트라시의 이 건물을 찍은 적이 있었던 독일 사진가한테 연락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축 개념은 이런 것인데 그 개념을 담을 수 있는 건축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몇 달 후에 그곳에 갈 일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자기가 찍어주겠다 해서, 제가 설명한 모네오의 건축 개념, 이 책에 나오는 건축 개념에 맞는 구도로 제가 그림으로 그려준 것과 비슷한 구도로 사진가가 그 개념을 가지고 찍어준 사진이에요. 멋지죠? 한국에 건축책을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만든 건축책이라 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뭐야 이거, 사진들은 정말로 극도로 열심히 고르고 모두 허락받고,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가우디에 대한 내용도 아주 인상 깊고, 오토 와그너나 뭐 우리가 앞서 이야기 안 한 그런 내용도 지금 뒤쪽에 있는 모네와의 인터뷰에 여러 부분 실려져 있습니다. 짠! 잠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라이브가 28분이 넘었어요. 하긴 재미있는 분들은 보고 아닌 분들은 나가셨을 테니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창고에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60권 있다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에 대본도 없이 그냥 옛날 기억에 의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고 지금 안승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속 댓글을
주시고 있는데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도 건축가예요. 건축가고 건축책 이론을 취미로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이런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 라이브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답을 못 드렸어요. 뭐 혹시 이후에 이 책을 읽으시거나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논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질문에 적당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다시 읽어봐야지 되겠어요. 열심히 읽었지만 4년이 지나서 약간 가물가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뭐 읽으면 충분히 다시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